조선 중기 남녀 끝 외진 산자락 아래 낮은 안개가 감도는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장터가 서는 날이면 모퉁이마다 김이 오르고 집신의 이슬이 젖은 상인들이 바삐 몸을 움직였지요. 그 장터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곳엔 언제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마고자에 깊고 또 기벗게 맨 바지, 집신은 짝이 맞지 않아도 어쩐지 그 사내에게는 꼭 맞는 듯 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거지 천복이라 불렀습니다. 천복은 그날도 집신 끝으로 흙먼지를 툭툭 털며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묵은 집신 밑창은 바람결에도 흔들렸고 그 위로 천복의 맑은 눈빛이 장터 사람들을 훑었지요. 아이들이 깔깔대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상체를 아이들 쪽으로 기울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 꼬마들, 복이라는 것은 웃으면 두 개가 올 것이고 찡그리면 오던 복도 도망간다더군. 복을 지키려면 그대들이 먼저 나에게 웃는 것이 좋을 것이야? 아이들 둘이 서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장터 돌길 위로 퍼졌고 근처에 있던 짐꾼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킥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제잘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해, 천복 아저씨, 또 말장난이에요? 어제는 웃으면 비 맞는다면서요? 천복은 일부러 수염도 없는 턱을 문지르며 점잖은 채 했습니다. 한 손엔 동전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가볍게 하늘로 튕겼습니다. 딸랑, 딸랑. 동전 소리는 마치 장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몇몇 쌍인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아이들 쪽을 향해 다시 웃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게 말장난이라니? 웃는 자에게 복이 먼저 찾아오거든. 그의 말재주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국밥을 푸던 아주머니는 국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장작을 나르던 청년은 잠시 허리를 펴며 천복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틈에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팔짱을 끼고 천복을 향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저 입방정제이 또 저러고 있구먼. 말 한마디에 장터 사람들이 다 웃음판이라니까 말이오. 천복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장터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만족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그 얼굴들이 그를 살게 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등짐을 내려놓던 노파 하나가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천복이 말 들으면 가슴이 좀 풀려. 허리도 덜 아픈 것 같고. 천복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백성의 약장수이옵니다. 약은 없습니다만 웃음은 있으니 말이오. 사람들은 천복을 말장수라 부르기도 했고 때론 거지선비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복은 그 어떤 호칭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햇살 속에서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바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흘렸습니다. 배 고른 건 익숙하오. 근데 사람이 말을 못하고 사는 건 더 괴로운 법이지. 그가 있었기에 장터에는 웃음이 돌았고 그 웃음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날 인절미 냄새에 이끌려 무심코 내쉰 한숨이 천복의 운명을 한순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장터에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집 앞에는 금방 쪄낸 인절미가 쟁반 가득 놓여 있었고 콩고물과 찹쌀이 어우러진 달큰한 냄새가 장터 초입까지 퍼졌지요. 천복은 느릿느릿 떡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코끝으로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마치 자기가 만든 듯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냄새를 손바닥으로 퍼담듯 허공을 어루만졌지요. 아이고, 맛있는 냄새 좀 보소.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함에 부엌에서 볶던 콩고물에 그리움까지 섞였소이다. 그 말에 옆에서 떡을 사려던 몇몇이 킥킥 웃었고
장터 아이들 몇이 천복을 따라하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도포 자락이 휙 소리를 내며 천복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그는 도포의 구김 하나 허락하지 않을 만큼 깔끔했고 갓은 흙칠이 번들거릴 정도로 윤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인절미 앞에 다가서더니 떡장수에게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지요. 이보, 가장 찰지고 달달한 떡으로 10개만 골라주시오. 돈은 내가 알아서 낼 테니.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천복이 옆에서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였던지 지나가던 여인이 코끝을 감싸며 웃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이고 입꼬리가 아래로 휘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천복에게 다가서더니 코끝에 피어나는 분노를 꾹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어딜 들이대느냐? 내 떡의 냄새를 이놈이 훔치고 있는 것이냐? 장터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고 떡장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크게 웃으며 천복 아저씨가 떡 냄새 훔쳤대요. 하고 장난처럼 외쳤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모멸감으로 불그레해진 얼굴로 천복의 멱살을 잡으려다 겨우 멈추고 떡장수 앞에 외쳤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요. 내가 사려는 떡의 냄새를 저놈이 도둑질했단 말이요. 이 어찌 그냥 넘길 일이란 말이요. 천복은 놀란 것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냄새는 바람의 것이요. 바람은 아무리 돈 많아도 못 가둡니다. 그 말에 또 한 차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눈엔 분노가 활활 타올랐지요. 그는 떡을 사지도 않은 채 소매를 걷어붙이고 외쳤습니다. 관하로 가자 이놈아. 사또 앞에서 이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는 천복의 팔을 와락 붙잡아 끌었고 떡장수와 장터 사람들, 아이들까지 모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용하던 장터에 소란이 퍼지며 사람들은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바탕 소동은 조선 팔도에서도 유례없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놈이 내 앞에서 내가 사려던 떡을 코로 훔쳐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는 황홀한 표정으로 내 체면을 구기고 장터 사람들 앞에서 우롱해 싸웁니다. 이건 분명한 해악이며 명백한 무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로 훔친 떡이라. 사또 나으리 조선 수백 년 역사에도 이런 고발은 처음입니다. 사또 또한 이 상황이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사또는 천복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네 이름이 천복이라 하였느냐? 너에 대한 이야기는 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사또는 이미 천복이의 말솜씨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럼 여기 박서방의 말대로라면 너는 냄새로 떡을 훔친 셈인데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작정이더냐? 천복이는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금세 해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천복이가 뭐라 할지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천복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던 동전을 높이 들었지요. 사또님, 이놈이 가진 건 이 동전 하나뿐이옵니다. 바람 따라 흐르는 냄새를 맡았다고 떡을 훔쳤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는 바람 따라 나는 소리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천복이는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딸랑딸랑 흔들었습니다. 이를 본 사또는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허, 너 같은 자, 내 생전 처음 본다. 냄새로 빚지고 소리로 갚는다니 기막힌 논리로구나. 천복이의 말에 박서방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박서방이 겨우 화를 참으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말재주에 백성이 휘둘립니다. 사또 나으리, 이게 법입니까? 사또는 박서방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요. 박서방도 천복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천복이는 떡 냄새의 값을 이미 동전 소리로 다 치렀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도 크게 한바탕 웃었으니 모두에게 잘된 일인 것 아니겠는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민심에
웃음만큼 귀한 자산은 없는 것이네.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관아 앞마당에는 아직도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흉내내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사또의 판결을 두고 역시 우리 고을 사또답다 고 감탄했지요. 사또는 대청에 앉아 천천히 차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장터 쪽을 향해 있었고 곁에 있던 이방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천복이라는 자, 백성에게 웃음을 주는 재주가 있구나. 훌륭한 재주가 있는 저 자에게 하루 3번 마당 위에서 입을 열게 하여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이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명패 아래엔 나무 판자가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글씨 잘 쓰는 아전이 정성껏 이렇게 적었지요. 말꾼 천복, 하루 3차례 말씀드림. 다음 날 아침 장터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천복은 다소곳이 나무 평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허리춤에 작은 나무패가 달렸고 입가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천복이요. 어제까지는 그냥 거지였지만 오늘부터는 말로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소이다. 배는 여전히 고프지만 말로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천복은 오래된 속담을 새롭게 풀어 말하고 장터에서 본 풍경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엮어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지요. 장작불이 먼저 타면 밥이 빨리 익는다지만 사람 마음은 먼저 타면 상처가 큽니다. 그러니 너무 먼저 화내지 마시구려. 뜸도 삶도 기다림 속에 있소이다. 아이들은 천복의 주변을 돌며 장난을 쳤고 상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 장터 가게 벽에 붙였습니다. 이방은 대청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사또에게 웃으며 말했지요. 사또 나으리 저 말 하나에 장터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천복이 덕분에 싸움도 줄고 웃음이 더 많아진 것 같사옵니다. 사또 또한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은 칼보다 날카롭기도 하지만 술보다 따뜻하기도 하지. 저 아이는 지금 백성의 마음을 데우고 있구나. 그리하여 천복은 관아 앞 말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의 말은 멀리 다른 고을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장이 서는 날이면 외지 사람들까지 천복을 보러 오기 시작했지요.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고을의 분위기를 바꾸는 지혜의 씨앗이 되어 있었지요. 그의 겨울 고을에는 눈이 일찍 내렸습니다. 장터엔 연기가 옅게 피어오르고 따뜻한 국밥 냄새가 이따금 바람에 실려 퍼졌지요. 그러나 그 익숙한 냄새 속에 무언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루에 3번 들려주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복은 사라졌습니다. 아침 평상은 여전히 관아 앞에 놓여 있었고 나무패에는 말꾼 천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며칠 알았으려니 했고 다음엔 눈이 와 못 나오는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천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한 노파가 평상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눈 쌓인 자리를 손수 털어내며 중얼거렸지요. 그이는 바람 같은 이였지. 와도 조용히 가도 조용히. 천복의 마지막 행방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스님이 되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더 큰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고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 그 울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아 앞 말판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평상 주위를 맴돌았고 어른들은 천복이 남긴 말을 벽에 붙여두고 하루를 시작했지요. 떡은 눈으로 먼저 먹고 마음으로 나눠야 한다. 그 말은
천복이 장터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마디의 지혜는 천냥의 떡보다 귀하다. 천복은 참 귀한 자였지. 그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가 전한 웃음과 지혜는 사람들의 가슴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말 한마디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말 한마디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시작된 곳. 그저 떡 냄새 한번 맡았을 뿐인 거지 천복의 자리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지요.